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제안으로부터 시작된 민주당 조국혁신당 합당 논의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장례 절차가 시작되면서 합당과 관련한 공개 논의가 중단됐지만 양당 내부적으론 적잖은 파장이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민주당의 흡수합당론에 대해 무례한 일방주의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에 조국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서 원내대표가 거듭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낸 겁니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민주당까지 공개적으로 자당의 정체성과 DNA 유지를 강조하면서 합당에 대한 기싸움을 펼쳤지만 사실상 양당의 지분 경쟁이 합당 논의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지분에 대한 수싸움이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당장 관격단체장 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의 수도권이나 호남권 공천의 일부를 보장하는 문제가 지분 논의의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경선을 한다고 해도 가산점을 포함한 경선룰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문제입니다. 공천과 관련해 당장 조국혁신당은 호남 지역 출마자들의 반발에 고심이 깊습니다. 여기에 당명 유지를 원하는 민주당과 당명 변경 가능성에 여지를 둔 조국혁신당의 입장차도 쟁점입니다. 양당은 당직자 고용 승계와 함께 당직 지역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도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용입니다. 마치 시한폭탄 같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에 대한 애도 기간이 끝나면 민주당은 다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청래 대표의 제안이 있었던 초반에는 절차적 하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면 지금은 합당 득실에 대한 논쟁으로 바뀌며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두 당 간 기싸움도 시작됐습니다. 자, 어떻게 전개될까요? 과연 통합은 이루어질까요? 관련해서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김성수 시사평론가 자리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애도 기간이 끝나면 붙을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이 두 당 간의 기싸움은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사실 이 기싸움이 많은 또 민주당 내의 그 권리당원들은 약간 짜고 치는 그런 싸움이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합당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두고 시작된 그런 제안과 또 일련의 과정 아니냐. 그리고 그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회 소집서부터 밤 10시에 소집을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20분 전에 기자회견 20분 전에 이제 요식적인 그런 절차만을 진행했다는 것은 이미 결론을 갖다 어느 정도 합의를 했기 때문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은 모든 그 합당 과정에서 필요한 그 전제이기도 하지만 그 전제가 정말 진짜 심각한 서로의 이해를 놓고 싸우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것을 당원들을 갖다 설득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눈앞에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성급하지 않을까요? 지금 합당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동의를 했다 할지라도 지금 남아있는 절차적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전당원 투표에서 어떤 방향이 나올지 지금 모를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해찬 전 총리에 대한 추모 애도 기간이 끝나게 되면 각 당원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가 이제 시작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다고 하는 것은 말씀 주신 대로 결국 이 민주당 내에서도 당원들의 이 의견과 총의를 수렴하는 절차가 있다라는 것을 예고했고 그 절차의 결과에 따라서 사실 지금 있는 논의나 어떤 불필요한 언쟁, 지분 싸움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다 정리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어쨌든 합당에 대한 대표가 제안을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절차적인 하자 이런 부분은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상의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초반에는 절차적 하자, 특히 최고위원 세 분이 이제 강하게 반발하면서 절차적 하자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다수 의원들이 좀 동의를 한 것 같은데 지금은
논의의 초점이 그 합당 찬반, 합당에 대한 득실 이걸로 좀 옮겨지는 양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합당이다 보니까 당내에서는 과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지방선거에서 결국 중도층을 잡아야 이길 수 있는 싸움인데 그런 면에서 선명성을 가지고 있는 정당과 합치는 것이 유리하겠느냐 이런 현실론적인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이 결국 일단 당원들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사실 이 현실론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이 합당을 제안한 정 대표 측에서는 당원 투표 결과에 따라서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변인께서는 사실 당대표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립적인 표현을 갖다 써주셨어요.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득실 문제는 중도층을 잡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도층이 조국혁신당에 대한 인식이 선명한 정당이라는 인식이 있는 게 아니라 비위 정당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애초에 당 대표서부터 자신이 그 억울하다고 주장했던 점들을 법원을 통해서 인정받지 못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조국혁신당의 대표라고 했었을 때 2030과 또 중도층이 갖고 있는 인식은 권력을 갖고 있었으면서 또 겉으로는 개혁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개혁을 완성시키지도 진행시키지도 못한 그런 무능한 정치인이라는 그 인식을 그대로 갖고 있고 더군다나 그 일련의 과정에서 자기 자식들에게 과도한 그런 사랑을 보여준 그런 부분들은 입시 비리의 대명사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물론 그 펀드 문제 같은 경우는 정리가 되긴 했지만 그 정리가 되었다는 것도 일단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명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다 정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면 받자마자 바로 지금 당의 대표가 돼버린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더해서 지금 분명히 자당 내에서 성비위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이 일어났고 그 당사자들이 지금 가해자와 피해자라고 지칭되고 있는 당사자들이 소송전을 갖다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과 합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피해자들은 이전까지는 비례대표 12명에 지지율 3% 정당과 싸워야 되는데 이제는 지지율 45%에 그리고 엄청난 대권 후보들이 경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석을 갖다가 170석이 넘는 그런 절대 다수석을 갖고 있는 당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단 말이죠. 이런 상황들을 겉에서 지켜보고 있는 중도층과 2030 특히나 여성들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고 있고 또 일부 그 친청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스피커들은 그런 얘기 자체를 하는 것을 해당행위처럼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친청 스피커 누가 있죠? 그걸 굳이 제가 입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결과적으로는 그 합리적인 그 판단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그 당의 지도부가 얘기하는 당원들의 의사를 묻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헛구호처럼 느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좀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조국 대표가 학자일 당시 20, 30대가 상당히 열광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것이 뭐 표창장 하나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위선이 됐고 오히려 그 배신감이 컸기 때문에 지금 20, 30대가 조국 대표 특히 조국 혁신당에게 등을 돌린 것은 사실인 거고 거기에다가 지금 성비 사건 또한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민주당도 가뜩이나 20대로부터 지금 좀 외면받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지방선거에서 표로 연결될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런 부분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그 성비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되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조국 당시에도 이제 뭐 지방선거 앞두고 연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에도 네. 당내에서 좀 단칼에 자르는 목소리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좀 자력으로 개선하고 자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조국혁신당과의 손잡는 행위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있다라는 비판과 지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말씀 주셨던 그런 논란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뭐 개선이 되지 못했다라고 보여지는 대목들이 있어서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에 대한 뭐 절차적 하자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내용적인 부분도 충분히 다뤄질 필요는 있다라고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 주신 대로 이게 결국 중도를 잡는 싸움이고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계속 승부를 이번에 걸어야 되는 그 곳들이 뭐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네네. 결국 중도를 얼마나 잘 잡아가느냐의 싸움일 거잖아요. 그게 네네. 오히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때문에 지지층이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면 그것은 더 최악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이 당내에서 지금은 좀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좀 본격화되게 된다면 득실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의총에서도 좀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당 내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여러 사건들이 터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강선우 사건도 있고, 그다음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건도 있고, 김기영 서울시의원 사건도 있고, 여기에다 합당 문제까지. 그러니까 지금 국정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에 부담만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타이밍이 좀 공교로웠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이전에 합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하는 당대표 입장에서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점은 참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 합당 제안의 목적 자체가 뭐 대통령을 발목 잡기 위함이다 이런 건 전 전혀 아니, 아닐 아니, 거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그 타이밍이 공교로워서 어떤 뭐 대통령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일들 뭐 예를 들면 이번에도 사실 코스피 5천 넘겼을 때 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좀 아쉽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당원들은 악의적이진 않더라도 정치적 계산이 있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기본적으로- 악의는 넣어서는 안 돼요. 그럼요, 당연하죠. 뭐 예. 정치라는 게 또 당연히 권력 투쟁을 필히 동반하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악의까지 나아가서는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정치적 계산이다. 그게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코스피 5천 얘기 우리 대변인께서 하셨지만 그게 그 돌파가 된 그 시점이 사실상 그날 아침 9시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 전날 저녁 때도 예측은 다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9시에 일단 그 코스피 5천을 통과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정말 아무리 중차대한 문제라고 해도 이게 합당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요. 저는 하루 늦게 발표한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3일 뒤에 늦게 발표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합의는 다 했다고 한다면 제안한다는 걸 합의한 거잖아요. 그것도 네네. 그 합당을 선언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당장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게 뭐 살짝 흘러나간다고 해가지고 정치적 부담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날 그걸 확인하고도 최고위원 회의를 하면서 20분 뒤에 기자회견이 있다라는 그런 워딩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12월 3일 날 밤 10시에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은 내란 수계가 된 사람의 그런 어떤 워딩하고 상당히 닮아 있죠. 결론은 미리 내놓고 그리고 너무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비유를 네. 했을 뿐입니다. 결론은 이미 내놓고 그것을 형식적 추인을 한다는 측면에서 비슷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계산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과 정부의 여타의 성과들을 가리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합당이라고 하는 문제를 던져야 본인의 혹은 본인과 속해 있는 어떤 집단의 정치적 이익이 있다라고 계산을 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계산들이 민주당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리고 왜 우리에게는 다른 말들을 할 수 없게 입틀막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뭐 합당 제안 자체를 한 거를 두고 뭐 합당을 선언한 것도 아니고 제안을 한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저는 이 얘기가 그 계엄 선포의 비유가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좀 각각의 주장이니까. 네.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뭐 여기에 대해서 절차적으로는 정청래 대표께서도 좀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전하신 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두 분께 묻고 싶은 것은 절차적 하자 문제는 워낙 많이 지적이 됐으니 그러면 지금 합당에 대한 득실 지방선거를 앞에 놓고 그다음에 찬반
이러한 여론은 지금 어떠냐? 당내 의원들 또는 당원들 이와 관련해서 이것이 권력 투쟁으로 과연 비화되느냐 이 지점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아무래도 제가 먼저 꺼내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친청 스피커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당대표에겐 아무런 이득이 없다. 심지어는 손해가 있을 뿐인데 희생을 한 거다.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만들어내고 있냐면 이현주 최고위원이 경고했던 내용과 연관이 있는 건데요. 대통령께서 당무 개입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원하는 바를 당대표가 미리 알고 처음에는 마치 당대표가 대통령이 시켜서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당대표가 미리 알고 그걸 대신하기로 했다는 식의 얘기들을 갖다 퍼뜨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의 이익과는 반대되는 선택을 했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냉철하게 따져보면은 이 국면에서 손해를 보는 건 이재명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득을 보는 사람, 가장 많은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이 조국 혁신당 대표죠.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일거에 힘센 여당의 최소한 2인자, 3인자의 자리에 단박에 올라가게 되고요. 더군다나 대권 후보로서의 힘이 실리게 돼서 이제는 그 좋아하는 여론조사에 원하지 않아도 올라가서 언급이 되는 그런 위치에서 내려오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조국 혁신당이 갖고 있는 온갖 그 문제들을 네. 민주당이란 방패 뒤로 숨겨버리게 되는 그런 탁월한 정치력을 갖다가 과시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현재 조국 혁신당에서는 선거에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비례대표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약속했던 그런 펀드와 관련돼 있는 금전적인 문제들도 갖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들까지 떠안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그런 존재가 조국 혁신당 대표가 되는 것이고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호남의 상황들을 갖다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호남에서 제대로 된 그런 공천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기대를 호남의 유권자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낙연 파라고 일컬어지는 이전에 이재명 대표 시절에 이미 한 번쯤 다 정리가 됐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상태에서 조국 혁신당의 참신한 인재들이 출마만 하면은 호남에서 패배하는 그런 상황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는 지방선거에서 이겼어도 호남에서 패배한 그런 대표를 과연 지방선거에서 이긴 사람으로 볼 것이냐.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도 정치적인 어떤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평가가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미국의 관세 협상의 어떤 그 협박까지도 당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란 말이죠. 지금까지 통과시키지 않는 법안들이 알겠습니다. 200여 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전부 어떻게 보면 정치 공학적인 노름에 민주당의 지도부가 빠져 있었기 때문 아니냐는 따가운 질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랄하게 비판, 지적, 주장을 네. 해 주셨어요. 네, 저는 뭐 일단 이 진보 진영 간의 어떤 선거 연대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를 좀 큰 틀에서 논의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연대를 통해서 지금처럼 그렇죠. 연대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보다 득이냐, 아니면 정말 통합을 해야 되냐 이 문제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실질적으로 합당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저는 토론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통합을 통해서 지지층을 견고하게 만들겠다라는 목적, 견고하게 만들어서 승리를 하겠다라는 목적, 그리고 어떤 호남에서의 불필요한 경쟁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구에서 이 진보 진영의 표가 갈리는 것을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문제의식에서 합당을 던지는 쪽이 있는 거고, 한쪽에서는 그냥 기존처럼 어떻게 보면 각자가 각자의 우군으로 좀 존재하는 방향이, 그러니까 따로 또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굳이 이 합당을 통해서 뭔가 같은 바구니 안에 담기는 게 맞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합당이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네. 뭐 말씀드린 대로 조국혁신당이 아직 내부의 문제가 전 정리가 잘 안 됐다라고 보여지고, 뭐 호남에서의 경쟁을 선언했고 그것이 민주당 입장에서 위협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이 격전지에서의 뭐 중도를 잡는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당장 같이 가야 될 이유는 아직은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호남을 위해서라면 호남에서의 경쟁도 있어야 되고 영남을 위해서라면 영남에서의 경쟁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호남에서 지금 어떤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그렇게 많이 호남을 다니셨는데도 당대표께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호남의 토호들만 만난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 밑바닥의 민심은 우리에게는 선택지를 늘 하나만 줬다. 근데 그 선택지들이 바람직한 이상적인 선택지는커녕 실용적인 선택지도 못했다. 그러면 이제는 다양한 선택지를 받아볼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 여태껏 민주당을 그렇게 지켜왔는데.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고요. 그런 권리를 호남 유권자들한테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한 군데만 예를 들어서 신안 같은 경우 있잖아요. 신안 같은 경우는 무려 15년 이상을 한 사람이 군수를 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온갖 비리들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판단을 해서 그분은 낙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수로 당선이 됐는데도 중도에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책을 안고 있어요. 그런데 사면으로 돌아오시더니 지금 다시 나온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유권자들은 바람직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호남에서 물갈이가 있어야 될 텐데 구태의연한 인물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그런 너무 그렇게 그런 게 빠지지 되면 말고, 물론 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호남에서의 것이죠. 민주당의 일당 독주에 따른 여러 폐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호남에서도 영남에서도 경쟁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지역을 그럼요. 위해서라면. 자, 그 차원이고. 그러면 평론가님께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면 지금의 민주당이 또는 친 이재명이라는 일종의 계파가 존재한다면 네. 친문재인계 뿌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친문재인계와의 통합, 진정한 통합, 화학적 통합, 이것에 반대를 하시는 겁니까? 화학적 통합에 반대한 적은 없죠. 문제는 화학적 통합을 하지 않고 그 권력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전체 민주 진보 진영, 특히나 민주당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겉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과제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 밑에서 이재명 정부 안에서도 나의 기득권이 어떻게 관철되는 게 중요하다. 가끔 가다가 이제 여의도에서 이런저런 분들을 만나면 건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 되지? 나와 친한 사람. 나와 친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나와 친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나한테는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 혹은 그 국가 공동체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제대로 그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당연히 정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이상적인 말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런 걸 찾아나가는 지점들이 정당 안에서 또 정당 밖에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 의원님,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정청래 대표 물러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고 과연 지방선거 전에 합당이 가능하겠느냐? 이것이 만약에 양당의 감정적인 앙금만 낳은 채 끝난다면 오히려 그것은 진짜 꺼내지 못한 것만 보다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글쎄 양당의 앙금이 남을 거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네네. 오히려 양당 간에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과 이 민주당 간에는 뭐 오히려 좀 원활하게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문제는 내부겠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게 정리가 네. 잘 될 거냐. 왜냐하면 이걸 이제 한편에서는 중도층에 도움이 안 되는 승부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패하게 보이는 승부수다라고 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중도를 잡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 안에서 갈라지지 않고 표를 최대한 우리 진영 내에서 끌어모으는 거 그게 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중도로 가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의견 둘 다 들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인 거고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뭐 정청래 대표가 본인의 당권을 뭐 차기 당권을 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까지 가는 것은 좀 너무 나간 해석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자꾸 뭐 권력 투쟁이고 개인의 이해득실을 따져서 하는 행위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진짜 저희가 앵커께서 계속 질문 주셨던 대로 이게 정말 정치적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냉철하게 따져볼 때가 아닌가. 뭐 여론조사를 돌려보든 뭐 아니면 당내에서 지금 합당 찬성파, 합당 반대파가 있다라고 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토론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거 자체를 제안을 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청래 대표의 의도에 대해서 과하게 언쟁이 오가고 심지어는 뭐 대통령을 판다 이런 얘기까지 오가는 것은 저는 좀 무리한 면이 있다. 그리고 당내에도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 혼란은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는데 아마 내일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에 대한 국민적 찬반, 그리고 그 각 당 지지층의 찬반,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현재 구도를 원하는지 아니면 이 합당 구도를 원하는지, 합당된 당에 투표를 할 것인지 저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봤기 때문에 그 결과를 한번 보고 다음 주가 또 다른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두 분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